다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문장들은 오늘의 주인공인 인도 시장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미에 대해 아마 익히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그래프는 연 단위로 집계가 되어 인도가 3위의 국가로 표현되지만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는 작년 3, 4분기부터 미국의 판매량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인도가 계속해서 세계 2위의 국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죠. 비단 성장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몇 가지 통계들이 그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휴대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과 현재 휴대폰 사용자들 중에 피처폰 사용 비율은 시장 내의 스마트폰 잠재 수요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10억이 넘는 인구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인도라는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중국과 삼성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다소 압도적이었던 삼성의 점유율을 비보, 오포를 비롯한 이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4분기부터 보이는 이 리얼미마저 오포의 서브 브랜드죠.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기업이 찬인인데요. 영어로 트랜션이라고 하죠. 샤오미, 비보, 오포의 찬인까지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합치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묶어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세계 1위 규모의 중국 시장, 이제 2위가 된 인도 시장 중 이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잠식당해 이제 삼성의 점유율이 1%를 오갈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제 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마저 중국 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는데요. 삼성에게도 인도 시장을 위한 현지화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은 제조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 인도 지역에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의 경우 인건비가 싸고 인도 정부 역시 IT 관련 사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중국에 다소 편중된 이 제조시설들을 분산하기 위한 입주로서 인도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향후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좋은 지정학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삼성은 오래전부터 인도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진행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약 8천여억 원을 들여 향후 연간 1억 대가 넘는 수준의 이 스마트폰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죠. 이러한 지역 거점화는 인도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현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으로서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거점화를 통해 인도 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인도 시장의 특성에 대해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거점화를 통해 낮출 수 있는 단돈 몇 달러의 출고가가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 업체들 상대로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전략들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출고가 산정과 별개처럼 보이지만 이 판촉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애초에 그만큼을 출고가에 선반영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죠. 삼성의 경우 온라인 독점 판매를 통해 양판점에 지출되는 판촉비를 줄여 출고가를 더 낮추고 사은품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인도 시장의 특성을 잘 고려한 전략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제품이 되겠는데요. 현재 S와 A, J로 구성되는 삼성의 제품 라인업, 158달러인 인도의 평균 스마트폰 판매 가격에 맞게 이 중에서는 특히 판매량의 측면에서는 갤럭시 J가 인도 시장을 공략해온 전략폰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인 이 J6를 보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J6는 약 10,000루피 정도로 하나로 약 17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이면 시장에서 레드미 6 프로를 살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에 더 빠른 AP와 더 많은 램, 거기에 듀얼 카메라까지 사실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죠.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동안 인도 시장을 공략해온 삼성의 저가형 폰들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경쟁사의 제품들에 비해 성능이나 외관의 모습이 다소 아쉽거나 같은 이야기겠지만 성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삼성이 샤오미에게 1위 시장을 내주고 계속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한 삼성 진영에서 인도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갤럭시 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언급한 내용처럼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을 구분지어줄 이 폴더블과 펀치홀 디스플레이 그리고 5G를 비롯한 보다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업 간의 매출 잠식에 대한 우려에서 다소간 벗어나 이 저가형 라인업에도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덕분에 보다 더 작은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도 6인치대의 넓은 화면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M10과 M20에는 이 초광각이 추가된 듀얼 카메라
M30의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까지 장착되었습니다. M10은 하나로 약 12만 6천 원 선, M20는 17만 3천 원 선, M30는 약 23만 원 선이 판매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이 현지화 전략들을 통해 중국 업체들만의 것처럼 여겨졌던 이 값싼 노동력을 얻고 과감하게 유통 구조를 바꿔 마케팅 비용을 출고가 할인으로 환원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가격에 녹아 있겠죠. 이 M 시리즈와 비교 선상에 올려놓을 만한 이 대표적인 제품이 샤오미의 레드미 7이 되겠는데요.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시장 1위 자리에 있는 샤오미, 리얼미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포,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한 삼성,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M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갤럭시 M이 어느 정도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 향후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를 가늠해보는 데 있어 한 가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J와 A, S에서 폴드로 이어지는 이 제품 전략이 설계된 대로 잘 작동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에게 뺏긴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가제서울에서 관련 내용들 계속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인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 제조사들 간의 이 치열한 싸움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됨과 동시에 이제 출고가가 200만 원에 육박하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시장의 경쟁이 혁신을 가져온다고 하죠. 인도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격 혁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내고 있는 스마트폰 출고가와 통신비에도 언젠가 혁신이 오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